진정한 사람들이 오늘 6번째 스터디입니다. 오늘은 제6부 13, 14, 15, 16장 발표하겠습니다. 네, 나가십시오.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동안 어떤 과정들을 거쳤는지 또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부는 로저스 개인적인 이야기였죠.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이제 지내왔고, 살아왔고, 또 어떤 과정들을 겪었는지. 자, 구체적으로 2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 도움을 주는 방법은 이제 로저스가 말하기에 결국에는 관계다. 그럼 3부는 그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정말 사람, 온전한 자신이 되어가느냐, 그런 변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 이러한 변화 과정들을 거치는 그런 목적이 뭐냐 해서 4부, 인간에 대한 철학. 그러니까 이제 이런 치료의 목표, 어떤 그런 중심, 사상,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고요. 자, 지난주 5부에서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증명될 수 있느냐. 그래서 로저스와 그의 동료들이 진행했던 몇 가지 연구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게 이제 인간중심 치료가 단순하게 치료에서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도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삶에 대한 적용 부분인데요. 자, 13장은 교수와 학습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버드 대학교에서 주최했던 학습자 중심의 교수법을 이제 로저스가 맡게 돼서 이제 했던 겁니다. 여기 뭐 이렇게 책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로저스가 택했던 방법이 그 교수법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솔직하고 가능한 한 단순하게 자신의 생각들을 이제 표현했는데 로저스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뭐 적극적으로 뭔가 사람들을 끌어간 게 아니라 로저스의 초반의 어떤 그런 입장처럼 굉장히 비지시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로저스는 거의 이제 무반응으로 어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반응은 로저스가 기대했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자신의 어떤 그런 적극적인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뭔가 스스로 배우려는 것이 아니라 거의 소동이 벌어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로저스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때 로저스는 그런 공격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고 이제 공감하면서 끌어갔는데 결국엔 로저스도 이때의 경험이 굉장히 당황스러웠다. 근데 이제 로저스한테 한 가지 희망이었던 게 이제 누군가 로저스한테 와서 당신은 지난밤에 많은 사람들을 깨어있게 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저스가 생각하는 그 교수법이 과연 어땠길래 그랬냐? 로저스는 자기가 얘기했던 그런 이제 그 심리치료에서 발견한 그런 원리들에 따라서 이제 교수가 가능할 수 있을 거다 가르치는 것이. 근데 그가 생각했던 것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학습, 그러니까 지식을 쌓는 학습이 아니라 진짜 그것이 행동의 변화까지 가는 유일한 학습은 자기 발견적일 때만 가능하다. 그러면서 가르친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거나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누군가가 가르치기를 멈춰야 학생들은 경험할 수 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시험, 또 등수와 성적, 학위, 그리고 성과물에서도 벗어나야 한다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기존의 어떤 교육 쪽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소동이 이제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 13장은 굉장히 좀 짧게 로저스가 이제 경험했던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로저스 입장에서는 이런 표현이 좀 뭐 로저스한테는 적절할지 모르긴 하겠지만, 제가 이 로저스 입장이었다면 결과적으로는 좀 실패했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로저스의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자, 14장에서는요, 치료와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학습이라는 제목으로 이번에는 고다드 대학교에서 또 이제 교육에 대한 심리치료의 영향에 대해 이제 로저스가 이제 모임을 끌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학습에 대한 견해를 다시 형성하면서 이제 앞장보다는 자기가 좀 덜 혼란스럽게 모임을 했던 것 같다. 자, 그런데 이 학습의 이야기를 할 때 로저스는 아무래도 심리치료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심리치료에서의 경험을 교육으로 적용시킨 거였죠. 그래서 먼저 심리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학습은 결국엔 지식 축적의 이상이고 인간 존재의 모든 부분이 변화하는 게 진정한 학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동과 선택과 성격과 성향 등의 그 전과 후에 차이가 있어야 그게 진정한 교육이고 학습이다,
이게 이제 심리치료에서 로저스가 깨달은 학습인데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교육하는 사람들도 엄밀히 말해서 지식을 쌓게 하는 것 이상의 변화를 꿈꾸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그런가 싶기는 하지만 뒤를 비롯해서 수많은 교육학자들이 갖고 있는 사상은 진짜 인간의 어떤 성장과 변화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로저스는 교육자들 역시 이런 거를 꿈꾸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심리치료에서는 학습이 일어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느냐? 여기 이제 세 가지, 진실성,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공감적 이해는 우리가 이제 계속 이야기했던 거고요. 이런 것들이 있기 전에 내담자는 자신의 문제를 직면해야 된다. 그리고 치료 장면에 들어와서 이 세 가지를 경험하고요. 결국에는 이 치료자가 진실되게 하고 무조건적 긍정적으로 수용을 하고 공감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내담자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치료자가 아무리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내담자를 대하더라도 내담자가 치료자의 이런 세 가지 태도를 인식하지 못하면 그것은 성공적이지 못하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이 심리치료에서도 결국에는 학습의 과정이 벌어지는데 특히 로저스가 생각하는 학습은 경험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경험할 수 있고 학습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다는 게 로저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주요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치료자는 내담자한테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변화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것이 어떻게 교육과 연관이 될 수 있느냐? 심리치료에서도 먼저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듯이 교육에 있어서도 학생들은 자신의 존재와 관련된 문제를 진실되게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 뭔가 내가 알아야겠구나, 내가 배워야겠구나, 학습을 해야겠구나. 그런 어떤 시작점이 바로 문제와 진실한 만남이죠. 그리고 치료자도 내담자한테 솔직하듯이 교사 역시 학생들한테 진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 중에 교사 역시도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수 있고 이제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것. 이 수용은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고요. 이해는 공감적 이해. 이 요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에서도 문제의 직면, 진실성,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공감적 이해가 있듯이 문제와의 만남, 교사의 진실성, 교사의 수용과 이해가 있고요.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는 이제 로저스가 자원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자원이냐? 치료 장면에서는 내담자가 변화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학습해야 될 자료들이 자신의 감정이잖아요.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욕구. 그래서 치료에서는 그 학습 자료가 내면에 있어서 특별히 치료자가 그걸 공급할 필요가 없기는 하지만 교육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것들, 자신이 원할 때 확인하고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교육 자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책이든 어떤 뭐 참고도서 목록이든 비디오 자료든 이런 것들을 교사가 공급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면에서 굳이 심리치료와 구분을 해보자면 이 마지막, 이 자원의 공급이 치료에서는 자료가 내면에 있지만 교육에서는 자료를 외부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공급해 줘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교육에 적용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몇 가지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것들이 있죠. 그럼 강의를 하거나 주제 발표를 하는 것은 나쁜 거냐? 근데 로저스는 경우에 따라서 학생들이 분명한 요청을 한다면 그 요청에 근거해서 교사는 강의를 하거나 학생들에게 발표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직접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이 이런 상황에서 뭔가 타이트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면 지루할 수 있는데 그 지루함에 있어서도 교사는 충분히 공감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시험은 그 어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티켓이지 회원 자격 검증이 아니다. 무슨 얘기냐? 시험을 못 본다고 우리가 어떠한 권리를 누릴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현재의 교육 과정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시험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확인하는 과정일 뿐이다. 그런 면에서 시험은 의미가 있지만 뭔가 우리의 인생을 어떤 결정하는 듯한 그런 자격을 주거나 주지 않는 듯한 그런 정도의 시험은 옳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기존의 교육학자들은 그럼 교육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이뤄낼 것이냐 여기에 있어서 로저스는요. 이 교육의 목표는 지식의 습득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평가가 어렵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교육의 목표란 뭐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에서 진짜 우리가 관심 있어 해야 할 어떤 실제 성과는 뭐냐? 그럼 학생들은 어떤 실제적인 문제 다루면 안 되는가? 이거는 사실은 지금 현재 교육에서 잘 하고 있지 않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로저스는 학생들은 실제 문제도 우리가 다룰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이제 방향성이고요. 그리고 과연 사람이 지식을 조직화하는가, 지식이 사람을 조직화하는가, 그리고 그러면은 현재 시스템에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들을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고서 넘어갑니다. 자, 이 15장은요, 로저스가 처음에 하버드대에서는 조금 로저스 자체도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르게 흘러갔고, 두 번째 고다드 대학에서는 어쨌든 자기가 생각한 것들을 나름대로 잘 구현을 했는데, 이 15장에서는 그러한 학생 중심 교수법에 참가한 사람이 이제 로저스한테 이제 보냈던 그런 감사 편지입니다. 브랜다이스 대학교에서 4주 동안 성격 변화의 과정을 이제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매주 2시간씩 3회 수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사, 또 심리학 박사, 지망생, 상담자, 목사, 치료자 등이 이 과정에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었던 테넨바움이라는 박사가 이제 스스로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냈고, 그리고 1년 동안 자기가 그거를 적용해 볼 기회가 생겼고, 그걸 적용했을 때 어떠한 변화를 경험했는지 그 감사 편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넨바움 박사가 이제 칼 로저스와 비지수적인 교수법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한 것들을, 자신이 느낀 것을 했던 건데요. 칼 로저스는 비구조적인 접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료만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 자료를 누가 좀 어디다 배치해 달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그걸 배치했고, 어떠한 지시도 제한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도 침묵과 혼란의 연속이었지만 어쨌든 학생들이 로저스한테 우리가 지금 뭐 하면 되죠? 저 책을 읽어봐도 되나요? 라고 하면서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저스는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들을 계속 격려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나는 가르칠 수 없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럼 이거 우리 궁금하니까 우리 이것 좀 강의를 해달라라고 했을 때 로저스가 이제 자기가 갖고 온 자료를 그대로 줄줄 읽었대요. 그러니까 느낌 봤을 때 적극적으로 설명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읽은 거야, 책을. 그러니까 학생들이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로저스는 철저하게 스스로 해봐라, 스스로 해보자, 스스로 생각하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학생들은 다양한 감정, 화가 나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이거 도대체 시간 낭비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로저스는 그거를 그래 그렇게 느낄 수 있다라고 수용을 해줬다는 거죠.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수업 시간이 끝났는데도 자발적으로 책을 읽고 그거에 대해서 3, 4, 5 모여서 토론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수업에는 학점도 없었고 결론도 없었다. 그러면서 새로운 차원의 생각을 각자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렇게 이 테넨바움 박사는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후의 감사 편지는 제가 여기서 소개하진 않는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테넨바움 박사는 1년 후에 이렇게 느꼈구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가족 생활에서 이 내담자 중심 치료가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자, 내담자 중심 치료의 결과 가족에서 내담자들이 변화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 안에서 보다 충분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는 건데요. 이때 부정적인 감정도 표현하지만 긍정적인 감정, 사랑한다, 고맙다 이런 것도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파괴적이고 되게 비참하기만 했는데, 그런데 이런 감정들을 표현하니까 결과적으로 가족들이 굉장히 서로 아름답게 그렇게 되지는 않았더라도 내담자들이 자신의 감정을 가족 안에서 표현하니까 그것만으로도 만족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관계는 진실이라는 기초 위에서 살아남는 게 아니냐,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감정 위에서, 그리고 타인에 대한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 진짜 관계가 만들어진다. 그런 면에서 상담자가 경험했던 진실한 관계가 이제 가족 관계에서 가능하게 되고요. 그전에는 이제 일치하지 않을 때도 그냥 피상적인 대화를 이제 주고받았지만 이렇게 진실한 대화를 하게 되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말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 또 상대방의 모습 가운데 일치하지 않을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제 좀 외면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일치할 때 진짜 소통할 수 있게 되는 진짜 의사소통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각각 자신의 고유한 감정 가진 것을 서로가 인정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서양은 이제 가족 안에서도 뭐 너는 나, 나는 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서양도 가족 안에 어떤 갈등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개별화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로저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최근에 이런 영미권의 책을 읽었을 때 이런 표현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가족 치료 이론들도 사실은 미국의 1950년대, 60년대 이쪽 이야기였고, 그래서 이때도 미국에서는 이 가족 간의 어떤 분리개별화 문제들이 잘 안 됐던 것 같다. 요즘에는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여기 읽어보면서 우리나라 상황이랑 좀 되게 맞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족 구성원들이 각각 자신의 고유한 감정을 가진 것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그런데 이제 로저스는 내담자 중립 치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가족 안에 돌아가서 또 서로를 인정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타인도 수용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그림을 좀 설명해 보자면, 가족에게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더 만족됐고, 그리고 불일치했던 거칠의 어떤 인위적인 관계보다 진짜 가족 안의 진실된 관계가 더 만족스럽고, 그리고 가족 안에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것이 만족스럽다는 것이 가족 안에서 내담자들이 경험했던 변화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학급회가 아니고 그래요? 아니, 지난주는 참 힘들었는데 어떠셨어요? 아우, 너무 즐겁게 읽었습니다. 그래요? 책을 이렇게 써야지.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사실 저희가 이 챕터에서 읽으면서 느꼈던 게, 이 챕터에서 기술하는 그 뭐라 해야 될까, 이 방식이 사실 지금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방식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기술 방식의 사실은 책들이 요즘에는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본인의 경험을 그냥 솔직하게 하고, 이론적으로 그걸 뭐 설명이 될 수 있다면 설명을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본인의 경험을 쭉 이렇게 소개하는 책들은 굉장히 다양한데, 지금 이 시대에서는 그런 책이 흔치 않았다는 게 이 챕터의 그 로저스의 태도를 보면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표현들을 하냐면, 로저스가 벌써 갑자기 확 들어가는 거예요. 네. 313페이지에 보면 구조적이요? 네. 마지막 단락에 이제 뭐 두 번째 줄에 뭐 나의 경험에 대한 분석이 이상하고 비정상적으로 보이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좀 비정상이라고는 전제가 이미 깔려 있어요. 그리고 다음 장에서도 마지막 단락 첫 번째 줄에 지나친 공상가가 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이쯤에서 멈춘다. 사실 이게 되게 안타까워요. 멈추지 않아줬으면 좋겠는데. 아니, 읽을만 하면 끝났어. 눈치 봤어. 이 눈치 봤어. 이 로저스가 아직 진정한 사람이 못 된 거야. 그거 14년 첫 때까지는 아직 진정한 사람. 중요한 분석인데 로저스가 아직 이 새끼가 정신을 못 차렸어. 더 썼어야지. 그래야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는데, 이때쯤에 되게 이런 게 많지 않나 그런가? 균형을 잡으려고 나름 노력을 했던 게 네네. 물론 필요하지만 좀 아쉬운,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그렇게 느꼈구나. 그러니까 그러고 얘기를 그렇게 듣고 보니까 이 말이 또 그런 말이겠구나 또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진정한 사람이 아직 못 되신. 왜 이렇게 강화하지? 그래는 그렇게. 자, 그 특별히 오늘은 손님이 한 분 오시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토론을 좀, 이게 13, 14, 15가 학습에 대한 거고 16장이 가족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 주제로만 좀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자, 학습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네. 해보면 어떨까요? 근데 이거 말이 학습이지 앞에 내가 똑같지 않게. 학교니까 교육. 그 뒤에 근데 오히려 저는 이 챕터를 보면서 로저스가 생각했던 인간을 대하는 태도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좀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본인이 어떤 진정한 인간이 되는 과정이 어떤 거다라고 기술했을 때보다 오히려 이렇게
학생과 교사 사이의 관계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니까 로저스가 기대한 게 명확하게 이런 거구나라는 게 오히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루다 선생님이 이제 발표를 해주실 때도 진실성에 관해서 저희가 사실은 계속 논쟁이 좀 있어 왔잖아요. 진실하고 공감적인 이해가 어느 것인가에 관해서 계속 이제 그러니까 뭐 질문도 하시고 저희도 나름 답을 내보기도 하고 로저스의 책을 근거로 이제 추론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봤었는데 근데 여기서도 이 진솔성이라는 건 교사도 사실 화를 낼 수 있는 그렇지. 정도의 진실성. 네. 화가 많이 나거든. 가르치다 보면 진짜 화딱지가 나죠. 근데 그런 것도 사실은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정도의 진실성을 로저스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로저스가 굉장히 공격적이다. 그렇죠. 아까 그거요. 사람들이 요구할 때 들어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되게 화가 많은 사람이야. 화가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수동 공격이잖아. 우리 분석해야 돼 이거. 그냥 맞아, 수동 공격이야. 자세한 안내도 안 해줘.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이거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읽어. 저거 뭐하는 새끼지? 진짜 성의 없게 그걸 읽으면 진짜 저는 이거 보면서 진짜 한대 치고 싶었을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주관이 뚜렷한 이 주관이 뚜렷하다는 거는 분명히 자신의 철학이 있는 거잖아요. 친구도 없는 거. 그렇지. 누구처럼. 친구 여기 있잖아. 다 여기 있는 사람이 그런 친구. 그래서 아무튼 전 이게 진짜 이 사람은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혁명가다. 그러니까 이 로저스가 쓴 책 중에 하나가 학습의 자유라는 책이 있거든요. 저기 책상에 꽂혀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저걸 좀 읽어봐야겠다 싶은데 이걸 읽으니까 안 읽어도 되겠어. 뭔지 알겠어. 안 읽었나? 꽂혀 있는데? 다 읽은 거라 생각했는데 저 꽂혀 있는 책들. 책은 산 것 중에 있는 거야. 사는 거. 그래서 저 책을 내가 저거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그 책을 제보를 뜬 거예요. 그래서 누가 준 거야. 그래서 별로 안 끌리잖아. 그 학습의 자유? 이것도 교육책인 줄 알고 재미없어요. 근데 이걸 딱 이 부분을 읽어보니까 느낌이 다 이 얘기돼요. 다 이 얘기겠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스스로 탐색하고 학습하라는 얘기. 근데 이제 이거 13, 14, 15 네. 이 내용을 보면서 이 좀 개인 상담 개인 상담이랑 집단이랑 과정이 되게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서로 직면이 되면 그러면 아니 근데 그 길을 너무 쉽게 넘어갔어요 로저스는. 사실은 그게 상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남자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게 심리적으로 어떤 어려움이고 그거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극복될 수 있다는 게 내 남자가 동의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 과정이 가장 상담에서는 오래 걸리는 과정이고 가장 힘든 과정인데 그거를 로저스는 좀 너무 쉽게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했던 건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를 보면서 그러니까 시대의 상이 그럴 수 있었겠다. 왜냐면 프로이드가 심리치료에서 프로이드의 이론적인 접근이 굉장히 강하게 이제 자리 잡고 있을 때 근데 그 자리 잡고 있었던 게 다른 측면보다는 사실은 결정론이고 결정론에 관한 저항에 관해서 사실 굉장히 프로이드는 이제 강조를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강조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후 세대에서 강조가 된 것인지 프로이드가 그 저항 자체를 강조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강조되던 시기에 본성 그게 강조되는 시기에 그 프로이드가 이야기하지 않은 또 다른 인간의 본성을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저항적인 측면보다는 다른 것들을 더 강조하게 된 게 아닌가. 사실은 문제에 직면하는 과정에서 저항이 가장 심각하거든요. 내담자들은.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가 된다면 변화 과정을 함께 하겠다는 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동의가 되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변화 과정에 내담자들이 동참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것은 어찌 보면은 시대상에서 그런 것들은 이미 많이 중요시 되고 있는 시대에서 그거 말고 로저스는 다른 중요한 측면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한 게 아닐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중요한 측면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변화의 동기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동기를 통해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성적인 욕구나 다른 그런 욕구들에 의해서만 결정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이 본인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들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은 좀 소홀히 하고 조금 더 인간을 대하는 태도 이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 저는 이제 사실은 심리치료 장면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제 자신이 어떤 힘든 걸 인식을 하잖아요. 로저스는 이제 초반에 사람들은 다 자기가 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조직 안에서 부품이 되기를 원치 않고 이런 것들. 자기가 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로저스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그냥 그래 인식을 했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느낌인데, 근데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사실은 실제 상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문제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갈등하잖아요. 그렇지. 그만할지, 그냥 이대로 살지, 아니면 진짜 힘들어도 넘어갈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현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는 어쩌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인식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평소에는 인식하지 않은 진짜 문제를 직면하는 과정을 얘기를 하신 것 같고, 로저스가 기술한 단계에 의하면 2단계, 3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사실은 더 정확히 크다는 거죠. 단계를 읽어보셨군요. 네, 봤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단계에서 이제 근데 우리는 막 그래서 설득하잖아. 그렇지. 너 이거 그냥 이대로 살면 안 된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로저스는 어떻게 했을까? 그냥 이렇게 했나? 집에서. 그러니까 문학적인 그거 안 하겠냐? 그럼 네 선택이니까 가라 이랬을까? 그럼 다 가지 않나? 아니 그래서 저는 그 뭐라 그럴까요? 이게 분명히 로저스 이게 내담자 중심치료에서 인간 중심치료로 한 번 더 이름이 바뀌거든요. 이게 1980년대 정도예요. 근데 이제 이 글은 굉장히 초반인 거야. 비지시적 상담. 그래서 로저스가 이후에는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우리가 있는 이렇게 학습 과정에서도 이런 정도의 태도라면은 그냥 선생님 저 상담 받아보기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저 그냥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렇게 하잖아요. 로저스는 이때 명성이 그러니까 이런 기존 세대를 저항했으니까 명성이 있었으니까 돈을 벌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그러네. 맞아요. 그때 초반에는 지시적 상담이 대세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희소성이 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지금 현대 저희가 기업 강의 가봐도 그렇잖아요. 저희는 그러면 자유롭게 해봅시다. 아무도 그럼 우리를 인정 안 해줘. 그러면 다음 주부터 오지 마세요. 그러면 강의 오지 마세요. 바르게 이렇게 피드백이 와요. 네. 저희가 직접 받았거든요. 가슴이 아프네요. 기업 강의를 갔는데 원하는 목적, 우리가 원하는 목적 말고 자유롭게 우리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다음 주부터 오지 마세요. 이렇게 기업 강의는 되거든요. 돈이 안 돼. 그렇지.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로저스의 명성이나 맞아요. 어떤 지위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먹힌 거지. 네. 사실 우리가 1년에 이런 뭐랄까요 평범한 상담자들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생존할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알바해야지. 그래서 그 처음에 이제 문제 인식. 네. 저는 이제 또 이거 보면서 제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근데 문제 인식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나는 문제가 없다 생각. 그렇지. 나 문제가 되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되게 문제가 없다 생각. 근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그냥 모여 있으면 처음에 집단을 처음 만들었을 때 제가 들어갔을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뭘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근데 여기 리더는 있으니까 그럼 가르쳐 주겠지? 안 가르쳐 줘. 그럼 뭐 해야 되냐? 그냥 하면 된대. 그냥 뭐요? 그럼 아무 얘기를 안 해. 난 그냥 했다가 욕 뒤지고 왔잖아. 청태기부터. 그러고 나 6개월 동안 말 한마디 못했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아니 한마디 했는데 막 난리 났어 막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스트레이트가 날라오는데 막 무서웠잖아. 그러면서 이제 눈치 싸움 서로 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가 슬슬 조금씩 이제 여기 이제 그 로저스가 강의에서 이제 사람들이 보였던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서로에게 관심 갖게 되고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이렇게 둘이 싸우면 진짜 궁금했거든요. 왜 싸우지? 싸울 일이 없는데? 그냥 이렇게 말투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사과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거 뭐 물어보고 잠깐만 여기 끼어들게. 근데 동생이랑은 싸웠잖아요. 동생이랑 싸울 일이 많지. 그러니까 걔가 내 걸 자꾸 탐하거든. 그럴 때만. 그러니까 이제 집단에서는 이 사람들이 서로 탐하지 않으니까. 뭐 이럴 게 없는데. 이해했어. 아무튼 그랬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갈등하고 있을 때 껴들지 않는 저의 이제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진실하게 얘기해주고 관심 없어 보인다. 그래. 그래서 내가 나 너무 황당했지. 왜 관심이 없어? 나는 물어봤는데 계속. 근데 껴들지 않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한 1년 넘게 들으니까 나랑 지나친 것 같다 이런 얘기. 나는 왜 안 싸우는지 이해가 안 됐어. 왜 안 싸우지? 이거는 싸워야 돼 분명히. 이거는 서로 논쟁을 하든 싸우든 결론이 나야 되는 문제인데 안 싸우는 거야. 사람들이 왜 안 싸우지? 새끼들은. 그래서 이해해주면 되는데 서로. 아무튼 그런 이해가 안 되잖아 서로 사실은.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이해한 쪽 넘어가잖아. 넘어가면 되지 뭐. 그러니까 이게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근데 이제 그렇게 문제 인식하는데 저는 한 1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이런 게 이제 문제다. 내가 문제. 근데 그 후로부터 신기하게 이 로저스가 얘기했던,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내가 뭔가 난 진짜 잘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받아주는 느낌. 아 그래 너는 모를 것 같아. 그럴 수 있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이제 해주고 이제 내가 화나는지 뭐 슬픈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주변에서 그래 맞아 나도 그럴 때 있어. 근데 너 지금 또 화나 보여. 그러면 화난 거 같고 이렇게 좀 이제 무조건적인 수용 받고 감정적으로 이제 공감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저를 찾아가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되게 신기했어요. 이거 신기하다. 그러니까 홍찬 선생님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첫 회기 집단 첫 회기에서 받았던 피드백을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게 그 장면이 아직도 떠오르는데 한 집단원이 정말 2시간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어요. 아마 그 선생님이 내담자가. 근데 저는 그 사람한테 아무도 말을 안 시키는 거야. 저는 왜 저 사람은 말을 안 하고 사람들은 왜 저 사람한테 말을 안 시킬까? 이게 너무 좀 의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무슨 피드백이냐면 너 언제까지 그렇게 말하는 거 앉아있을래? 제가 이랬어요. 첫 회기 때? 첫 회기 때. 그래서 그걸 언제까지 이렇게 앉아있을 거냐고 기분 울상으로 하고 이렇게 피드백을 했거든. 그래서 여기 왜 앉아있냐고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 그 사람 한마디만 했어. 기분이 안 좋다고. 근데 다른 사람들이 막 나한테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야. 네가 그러고도 어떻게 상담을 할 수 있냐. 너부터 시작해서 막 너랑 같은 인간 진짜 싫어한다. 막 시작해서 막 여기저기서 한마디 했는데 나 진짜 나도 1시간 동안 말 안 하다가 나 그 한마디 했거든. 야, 6개월 뒤에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다행이네. 나가지 그럼 진짜. 무서웠어 정말 6개월 동안 앉아있는 게.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랬는데 그런 피드백을 받았던 게 그러니까 완전 진짜 정반대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피할까?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왜 싸울까가 이해가 안 됐는데 저는 왜 피할까가 이해가 안 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을 왜 피하려고 하고 저 사람은 왜 이걸 피하려고 할까? 난 이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랬다가 근데 지금은 이해가 되긴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랬다는 건 이해가. 근데 그때도 시비 걸려고 한 게 아니라 궁금한 거잖아. 그렇지. 너 언제까지? 근데 사람들은 싸우는 걸로 본 거야. 그러니까 이 선생님 그냥 말만 해도 싸우는 거 싸우는 거 같으니까. 그냥 말만 하면 열받게 하는 사람. 자, 저는 이 교육에 대한 부분 보면서 저희가 요즘에 이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다큐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 그 좀 옛날로 가자면은 그 서머힐이라고 이거는 지금도 있는 학교인데 이제 들어봤으나 영국에서 제가 대략 100년 정도 된 학교예요. 근데 여기는 학교에 딱 가면은 그러니까 같이 이제 다 기숙사 생활을 해. 그래서 아침에 기상 시간, 식사 시간, 그리고 점심 시간, 취침 시간은 정말 이 생활 삶에 대한 건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딱 일과가 시작되잖아 9시부터. 그러면은 애들이 다 놀러 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야? 야, 그 학교 밖으로 가도 되는 거야? 야, 그러니까 선생님과 그래서 다큐 찍는 PD가 교실에 가봤어. 아무도 선생님 혼자 있어. 선생님 좋겠다. 아니 그래 나도 똑같은 생각했어. 우리 애들도 그렇게 놀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좀 나한테 PD가 물어봤어. 아니 학생들이 왜 안 들어오냐?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학생들은 자기가 노는 걸 선택할 수도 있고 공부하는 걸 선택할 수도 있는 거다. 지금 학생들이 노는 걸 선택한 거다. 그래서 이제 PD가 애들한테 가봤어. 니네는 공부 안 하니? 그랬더니 이렇게 날씨 좋은 날 날씨가 좋은데 우리가 왜 공부를 하냐고.
그렇지. 거기서 자, 우리도 아침인데 방금 찍은 게 아니라 막걸리 하자. 맞아. 이거 더운 날에 그냥.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거기서 진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 팀을 짜서 같이 이렇게 노는 거예요. 야, 재밌겠다. 그 완전히 이게 굉장히 저는 그거 보면서 근데 이제 애들이 언제 그런 공부하니 그랬더니 이제 좀 있다가 한 고등학생들이 한 그 나이 먹은 애들이 교실로 왔어. 그래서 이제 물어봐서 너네는 왜 왔니?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대학을 가고 싶기 때문에 얘는 공부를 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원할 때 공부를 할 때 그때 이제 공부 방법은 로저스 방법은 아니에요. 그냥 일반 학교에서처럼 선생님이 아이들이 원하는 필요한 것들을 이제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가는 방식인데 그때부터 공부를 했는데도 뭐 사실은 뭐 우리나라도 좀 있으면은 대학 정이 더 많아지잖아요. 이제 그런 면도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원하는 대로 대학도 가고 어떤 애들은 자기네 여기를 나왔는데 자기는 농사하고 싶다.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진짜 다 자기가 원하는 삶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굉장히 저도 파격적이고 야 대단하다 이제 이런데 아무튼 요즘에는 또 4차 산업혁명이라서 기존의 교육과는 다른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여러 가지 교육 방법들이 나오거든요. 어차피 지식이야 AI가 알아서.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의 교육 트렌드들은 다 뭐냐면은 지금 로저스가 말한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자신의 것을 찾아가는 그 방향들로 요즘에는 다 교육을 하는 거예요. 맞아. 그게 거기서 이게 어디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그 책에 이렇게 써 있었어. 너 독서할 그러니까 뭐 내 말로 하면은 너 독서할 때 생각 많이 해. 감정 느낄 때 생각 많이 해. 이렇게 할 때 독서할 때 진짜 별로 생각 안 하거든. 감정 느낄 때 생각 엄청 많지. 그렇죠. 막 계속 올라오니까. 맞아요. 그래, 그거 진짜 멋진 말이다. 그게 있다고 여기? 여기 있었어. 그래? 나 못 봤죠. 아무튼 그래서. 그래서 나는 이 로저스의 이 어떤 교육 방식이 이때는 사실은 되게 받아들이기 힘든 되게 파격적이었던 거겠지만 진짜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그래 진짜 이 실제로 지금 공교육 현장에서도 이런 방식의 친구들이 있죠. 하고 대학교들은 많이. 대학교도 그렇고 공교육에서도 지금 서양에서는 이거를 꽤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니까 더 이상 계산하고 지식을 쌓는 교육이 아니라 그렇죠. 스스로 정말 뭔가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요즘에서야 이제 교육학자들도 현장에서도 이제 인정이 되는 게 참 이 시대를 앞서갔던 사람이구나. 근데 그 당시 교육에 대해서는 되게 황당했겠다. 그러니까. 나도 읽으면서 섭섭하지. 뭔 소리야 지금? 성적이 중요하고. 책 갖다 놓고 읽으라고 사지도 않고. 자, 학습에 대해서 또 뭐 하실 얘기, 뭐 여러분이 편해주는 얘기 있으신가요? 저는 이거 공부하면서 계속 느껴지는 게 되게 그 문화에 대한 차이를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차피 서구 사회는 굉장히 개별화를 중요시하고 독립된 존재를 하는 게 있지만 그러니까 한국 문화에서는 굉장히 정서적으로 연결되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런 문화적인 차이에 이걸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그런 고민을 저는 좀 했었거든요. 일단 남편을 데리고 오시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 생각해봤는데 난 남편이 변하는 거 원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직면 안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설득하는 과정이 제일 오래 걸리잖아. 2, 3단계? 아니 이번 주에 갈등의 사이 쳐다보기가 싫어요. 나 안 좋아하죠. 자, 근데 그런 뭐 문화적인 거 충분히 이제 가능하겠는데 안 보고 얘기를 하죠. 일단은 로저스가 살았던 아까 얘기했던 여기 미국 요 사회에서도 굉장히 가족 안에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게 좀 분명히 있었고 사실은 우리가 뭐 사실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중에 치료공동체를 해서 이게 좀 안정이 되면은 진짜 뜻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보고 싶어. 뭐를? 학교? 썸머일처럼. 근데 이 썸머일 잠깐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어떤 애가 공교육에서 ADHD 진단을 받았어. 근데 학교에서는 거의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때 선생님이 알려줬어. 썸머일이라고 했다. 얘가 여기 가서 계속 노니까 얘가 너무 괜찮아진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마음껏 표현하게 되더라. 근데 정말 거기에 관해서 저는 개인적인 경험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청소년 상담할 때 ADHD인 초등학생 친구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친구가 그러니까 우선은 일단 학교 담임 선생님이 감당이 안 되고 여가 뭐 이게 좀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일단은 애가 너무나 막
그러니까 굉장히 외설적인 욕을 막 수업 중간에 막 하고 막 돌아다니고 막 의자 막 던지고 막 이러니까 얘를 그럴 때마다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럼 체육 선생님한테 가면 무섭잖아. 얘가 주눅 들어서 하루 종일 학교에 있다가 오고 또 집에 와서 폭발하고 이게 반복이었는데 체육 선생님에서 체육을 하는 게 아니었고. 그렇지. 하루 종일 체육 선생님을 따라다니는 거야. 밥도 옆에서 먹고. 이게 뭐냐고. 힘들다. 나 여기서 또 체육을 한다고. 체육을 한다. 그렇게 체육을 아니 너무 그러니까 차라리 차라리 체육을 체육하면 좋지. 근데 체육 선생님이 하루 종일 체육 뭐 수업하진 어떻게 않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문제에 직면을 안 하는 거죠. 선생님도 그렇고 체육 선생님도 그렇고 아무도 본인들이 책임져야 할 학생에 관해서 문제를 직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그러니까 이건 내담자들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 상담자들의 문제도 커. 상담자들과 교사들이 문제에 직면하지 않는 문제. 한마디. 뭐 카메라를 보고. 직면해야 돼. 너희들이 직면을 해야 내담자들도 직면할 수 있는 거야. 되게 좀. 같이 보고 이러고. 아니 얘가 그랬어요. 그래서 하여튼 교사들도 직면 안 하려고 그러고 어머니도 이제 학교에 문제가 있을 땐 또르르 가가지고 막 죄송합니다 얘기하지만 구체적으로 얘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공교육 과정에서 좀 계속 버텨주기를. 그리고 본인도 이제 힘드니까 학교를 안 다니면은 그러다가 누구의 소개로 이 강원도에 있는 대안학교를 이제 가게 됐어요. 초등학교 6학년 5학년이 갔다가 6학년 때. 그러니까 저는 학생하고 저는 주로 이제 좀 이게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냥 저는 그냥 놀아줬거든요. 계속 만나서 그냥 막 같이 게임하고 같이 막 이제 뭐 이렇게 뭐 다른 비속하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놀아줬는데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아이하고 저하고는 이제 관계가 되니까 그 어머니가 저한테 굉장히 의논을 좀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대안학교를 가는 것도 이제 대안학교를 가서 이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오셔서 대안학교를 가게 되면서 이제 종결이 됐는데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오셨길래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봤죠. 그러니까 어떠냐 아이의 반응은 대안학교를 갔을 때. 근데 어머니가 이제 소개를 받고 강원도 춘천 쪽에 있는 대안학교라고 했었는데 가서 딱 내렸대요. 근데 정말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대요. 산밖에 없는 거야. 학교 덜렁 하나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대안학교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그 지역 사회의 사업으로 만들어진 대안학교.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너무 많아지고 인구가 그리고 학교는 폐교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을 그 학교에 모으고 잠은 노인 그 주변에 있는 가정집에서 같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랑 같이 먹고 자고 그리고 학교 와서 하루 종일 공부하고 학교 방과후가 끝나면 지역사회 도서관이나 이런 데로 이제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이제 되었는데 아이는 딱 거기 학교에 내리자마자 주변이 그냥 다 산이었는데 그 엄마는 야 여기서 뭘 하냐 애가 그랬는데 아이 딱 내리자마자 하는 얘기가 아 여기 할 거 되게 많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완전히 다른 거야. 맞아. 근데 이게 어른의 시각으로 어른이 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속 뭔가를 판단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지. 아이들의 입장에서 아이들의 환경을 만들어주기만 한다면 아이들한테는 그러니까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주기만 한다면 아이들은 그 안에서 뭔가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생각을 해요. 네, 그게 뭐라 해야 될까요? 뭐 쉽게 얘기하면 문제가 있든 없는 있는 아이든 없는 아이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저는 있다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잘 찾아보면 이런 시스템들이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공교육이나 이런 시스템에서는 할 수 없어도 저는 가정 안에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부모님이 항상 얘기하셨거든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책임져라. 그게 무서운 말이야. 진짜 무서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진짜 생각해보는 거야.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돼. 심리학 공부할 때도 그래. 네가 하고 원한다면 해라. 하지만 끝까지 네가 원하는 만큼 해야 된다. 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되게 생각해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들이 어떤 전체 제도적으로는 당장 바뀌진 않지만 우리나라에도 그런 시스템들이 사실은 생기고 있고 그리고 가족 안에서나 충분히 할 수 있다. 근데 저는 상담은 그래서 이제 가족 안에서 끝내야지. 가족 안에서. 지금 게스트 모셔놓고 지금 자 그래서 이제 가족 안에서도 이제 각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러면은 서로 이렇게 존중할 수 있다. 그 얘기야. 그럼요. 자 오늘은 이제 특별한 한 분을 좀 모셨습니다. 책 필요 없어요. 좀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좀 배경? 진짜 모시게 됐는지 어떤 거. 네.
제가 이제 이게 진정한 사람 되기란 책을 계속 좀 읽어왔었는데, 여기서 이제 내담자의 성장 과정, 그리고 저희가 항상 뭐 이론적으로 배울 때는 진정한 사람이 된 사람만 우리가 아, 그렇죠. 공부하고 그러니까. 되면 이렇게 된다. 이것만 공부를 했지 어떤 과정을 구체적으로 거치게 되는지에 관해서는 사실은 이 책을 통해서 저희가 좀 알게 된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이런 정보들이 다른 어떤 개론책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빠져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고 이런 단계별로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구나라는 걸 제가 이제 이걸 공부를 했었는데, 여기서도 있지만 진정한 사람이 된 내담자가 몇이나 되겠는가 라고 했을 때 정말 쉽지는 않다 이런 생각들을 해왔었는데, 제가 이제 한동안 오랫동안 이제 같이 상담을 해왔던 내담자 중에 어느 정도 이제 자기를 실현하면서 이제 예전과는 다르게 자기를 실현하면서 이제 살고 계시는 내담자분을, 그러니까 저는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 아예 못했는데 이제 같이 상담을 하다가 보니까 사실 이제 지금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상담에서 제 영향력이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좀 짧게 말해주세요. 시간이 그래서 그 내담자분을 좀 모시고 6개월 때 만났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직접 좀 들어보면 어떨까, 네. 그분에게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내담자분한테 한번 부탁을 한번 드려봤어요. 네. 그러니까 강요하셨나요? 강요? 강요는 아니죠. 강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상담 중에 저도 문득 떠올랐어요. 지금 이 내담자분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찌 보면 로저스가 얘기한 자기 실현 경향성을 스스로 이제 발달시키면서 사시는 과정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그렇게 지내고 있다니까 저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내가 요즘 이런 걸 공부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더라. 근데 혹시 한번 다른 사람들 중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번 나와서 인터뷰를 한번 좀 해볼 수도 있겠느냐, 제가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흔쾌히 동의를 해주셔서 제 내담자분을 오늘 좀 모시게 됐습니다. 자, 내담자분 네. 모시겠습니다. 일어나서 만나셔야죠. BGM도 깔아주세요. BGM? 아니 이불 깔아주지 말고 그럼 진짜 뭐예요? 깔아줘야지. 일단 편집할 때 네네네. 좋아하는 음악 뭐 없나? 자, 조금만 이쪽으로 조금만 다리 선생님도 조금 이쪽으로 화면에 주세요. 자, 저희가 뭐라고 좀 불러낼까요? 그냥 칼이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칼. 약간 칼 로저스의 칼. 그 칼 아니에요. 그 칼 아니에요? 이거 칼이에요? 쌩쌩? 이거? 그거 아닌데 웹툰 캐릭터예요. 네. 어쨌든 칼 로저스의 진정한 사람 되기 스터디에 칼님이 나오셨습니다. 네. 자, 아니 이렇게 좀 얼굴 공개되고 하는데 좀 어떠신지, 괜찮으신지 좀. 조금 부담되긴 하는데 근데 또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어떻게 바뀌었고 또 해보고 싶은 호기심도 있었고 네. 그래서 나왔어요.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일반 상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내담자가 이렇게 이제 노출되는 게 진짜 본인이 동의를 한 거냐 이런 어떤 얘기들을 좀 들을 수 있거든요. 확실하게 본인이 동의를 하신 건지, 아니면 좀 이하 선생님이 무서운 얼굴로 좀 이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좀 하신 건지. 동의는 했어요. 네. 그 동의가 나온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럼 이제 합시다. 네. 많이 긴장되죠. 긴장돼요. 네. 뭐 MBC가 아니니까. 네, MBC 편하게. 아니니까. 네. 조회수 100. 네. 자, 질문 이화 선생님 몇 가지 제가? 생각하셨던 질문. 근데 저는 일단은 이 질문을 좀 먼저 좀 해보고 싶어요. 로저스가 이제 내담자를 대하는 상담자의 태도가 이제 진실성, 네. 그리고 무조건적 긍정적 수용, 네. 그리고 이제 공감적 이해를 이야기했는데, 과연 칼림의 상담자 저죠. 그러니까 제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어느 정도나 좀 진솔했고, 또 어느 정도나 칼림의 생각이나 행동, 감정에 관해서 어느 정도나 좀 수용적이었고, 그리고 그런 어떤 본인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제가 좀 입장에 서서 본인의 감정을 좀 공감해 줬는지를 한번 좀 스스로 좀 평가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저 좀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좀 가장 쉽게는 점수를 해보는 것도 좋고. 아니, 혹시 이전에 상담 경험이 있으세요? 네, 있었어요. 그럼 그거랑 좀 비교하면은 좀 더 명확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면 이전 상담자도 여기에 상담 선생님이신데.
아 그래요? 아 괜찮아요. 그래. 그럼 꼭 그 이전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이전 없어. 그럼 이제 두 분, 누군지 모르겠어. 난 진짜 누군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랑 이제 비교를 했을 때도 좋고, 아니면 왜냐하면 그냥 막에 그냥 점수를 얘기해 보라니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아니면 또 그 칼림의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과 비교를 해서, 그게 뭐 부모님이든 아니면 뭐 주변에 누구였든 해서 좀 어땠는지 상담자로서 뭐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뭐 공감적 이해. 5점 만점에? 뭐 오케이 뭐 그거든지. 그냥. 그러니까 비교를 하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만나서 제일 영향력이 컸던 사람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저는. 네. 저 엄마도 이제 제가 자취를 하고 있다 보니까 자주 만나도 되고 한국 나라 계속 보고 직장에서 계속 보니까 저 영향력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힘들 때도 좀 많이 생각도 왔었고. 그러면은 뭐 상담자가 정말 솔직했다라고 생각하세요? 본인한테? 네. 지금 많이 솔직했다니. 많이 지난주에 의미는 뭐 지난주에 의미는 투 멋지지, 투 멋지지. 맞지? 적당히 좀 진실할 때도 있어야 되는데. 네. 근데 칼 로저스에서는 무조건 긍정적인 공감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긍정적이라는 게 되게 막 되게 좋은 쪽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봤을 때 뭐 어떤 것이 되게 솔직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난다. 화나. 그럼 화를 주로 많이 내나요? 좋다고를 주로 많이 하나요? 동시에 하지 않아? 동시하세요. 뭐 어이가 없다 이런 말도 들어봤고. 어이가 없다. 야, 그 남자한테 어이가 없다. 진짜. 네. 근데 그렇게 들었을 때 어땠어요? 사실은 좀 네. 밖에서는 안 하는 말들이잖아요. 저는 근데 어떻게 보면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제 문제에 관해서 괜히 좀 더 심각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그래, 맞아. 그 느낌 알아. 맞아. 나는 되게 심각한 거라서 얘기했는데 주변에서 비웃지? 기분은 나쁜데 좀 좋기도 해. 그래, 너 별거 아니었어? 그럼 이제 솔직성은 이제 그렇고, 그러면은 좀 진짜 힘들 때 진짜 네 입장은 그렇겠다 이렇게 좀 이해해주는 면도 좀 있었나요? 네,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건 좀 어땠어요? 그게 확실히 뭐 말이나 부분보다는 이제 표정이나 얼굴 좀 많이 드러나가지고 네. 그거는 그래요. 네. 혹시 개인 상담에서도 우시나요? 그러셨나요? 안 울었던 것 같은데. 개인 상담에서 주로 안 울어요? 집단에서는 좀 울잖아. 야, 요즘 많이 커서 안 그래. 아니 개인적으로 오는데. 칼림하고 상담할 때도 제가 몇 번을 이렇게 울컥했어요? 울컥한 적 있어요. 아. 우신 적은 없어요. 그래. 근데 그럴 때 볼 때 진짜 날 이해해주는 거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때요? 그냥 정말 나를 생각해주는구나 그렇게 정말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내 편이다. 어쨌든 내가 싫으면 내가 뭐 불편하게 있으면 나한테 뭐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어쨌든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편이다 이런 느낌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느낌도 있어요. 저한테 해주셨던 말들 중에 이제 제가 뭐 어떤 거를 좋게 변하든 나쁘게 변하든 뭐 어떤 일을 하든 같이 해주겠다고 말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겪고 있어요. 그래요. 되게 부끄러운 거 없나? 아니 여기만 부끄러워. 나는 감동이고. 나도. 감동이가. 네.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이제 우리가 얘기한 게 세 가지 솔직한 거, 화나면 화내고 좋아하면 좋다 말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쵸 칼림이 이제 어떤 상황이 있든지 계속 함께 하겠다 무조건적으로 이제 그게 무조건의 긍정적 존중이고, 또 하나는 본인이 어떤 일이 있을 때 되게 이해하는 이 세 가지 면에서 칼림이 봤을 때는 이원 선생님은 어떤 게 제일 좀 더 특징일까? 세 가지 중에 하나 꼽자면 솔직함. 그 솔직함이 칼림 그동안 상담 얼마나 하신 거예요? 한 1년 반 했나? 1년 반, 2년. 저희는 그렇게 뭐 집단까지 집단까지 같이 하면 2년 2년 정도. 그러면 이제 그게 가장 좀 크게 큰 네. 매력? 그럼 이렇게 좀 믿을 수 있는 어떤 네, 그쵸. 그런 거. 사회생활에 나가서 모르겠지만 집단이나 개인 상담에서는 좀 솔직한 사람이다. 그렇죠. 그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요. 사회생활에서 안 만나는 게 좋아요. 힘들어해. 주변 사람들 힘들어서 나도 힘들어. 그냥 좀 적절하게 덮고 가야지. 싫으면 아니, 가자고. 내 사과 가면 돼.
파헤치고 정의 실현하고. 그러면 그전 상담자랑 비교해서도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담자랑 비교해요? 근데 그게 그분도 되게 비슷한 스타일이긴 하셨는데 제 상황 때문인지도 제가 그렇게 믿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상황 때문에 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 얘기를 좀 해봐요. 물론 본인 상황도 있었긴 하겠지만 그 선생님만 좀 비교해봤을 때 어떤 게 좀 더 아무래도 다 오신 분이라서 좀 조심스럽기도 한데 아니 만약에 그분이 이 영상을 본다면 도움이 돼. 도움이 되겠지. 본인이 솔직하게 느낀 부분들을 얘기해줘야 만약 상담자가 그거를 대해서 당장에 이제 좀 당황하고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긴 하겠지만 그거를 그렇게 해서 끝내버린다면 그건 그 사람 문제예요. 뭔가 한편으로는 제가 감정적으로는 당하지 못한 것도 있긴 했었는데 한 번은 상담을 했었는데 이제 서로 화가 나고 그대로 끝나버린 거예요. 끝나버렸는데 이제 저한테 기분이 나빴는데 이제 그분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막 웃으면서 얘기하시니까 그때부터 좀 본인은 화가 났는데 네. 저 사람은 웃으면서 네. 그게 어떻게 같이 느껴졌어요? 약간 상담에서랑 이제 그냥 평소 만날 때랑 좀 분리를 시키시는 것 같아서 혼란스러웠나? 네, 그때 좀 혼란스러웠어요 그때. 근데 그럼 나는 밖에 나가서도 화가 나 있나? 그렇지. 상담 끝나고 그래서 표정이 안 좋아. 내 남자랑 싸웠습니다. 몰랐네. 몰랐어? 진짜 어때요? 그 상담에서 만약에 갈등이 있었어. 그 이하 선생님이랑 그러면은 좀 달라요? 그 이전 선생님이랑. 네, 또 제 개인 상담을 또 하니까 집단에서도 하니까 다시 만나면 그때 얘기를 해요. 물어봐요 저는. 그래서 연속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는. 그게 어떻게 느껴져요? 그렇지 않았던 선생님에 비해서 이 선생님은 이제 그때의 감정들에 대해서 계속 가지고 가면서 소통하는 게 좀 더 저를 그냥 사람으로 봐주는 것 같아요. 진정한 사람들이 사람으로 그냥 자기 그러니까 이렇게 나를 그냥 내 남자 취급한 네. 게 아니고 네. 진짜 나를 사람으로 봐주는 그런 지금 쑥스러워. 내가 그렇게까지. 아니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그죠? 그렇게 상담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누가? 자신감을 가지라고. 난 자신감 있어. 그럼. 그래요. 아니 근데 그런 좀 상담자의 태도가 좀 칼림이 이렇게 변화하고 또는 칼림이 좀 상담에서 가져왔던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는데 좀 어떻게 좀 도움이 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하 선생님의 뭐 솔직함 같은 네, 솔직함이나 또는 좀 일관적인 그런 뭐 상담실 밖이나 상담실 안에서나 좀 일관적인 태도나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좀 본인이 가진 어려움들을 좀 이겨내는데 좀 도움이 좀 된 것 같아요. 좀 일단은 먼저 방어하게 된 것 같아요. 내 편이 있다. 내 편이 있다. 네. 버티고. 근데 내가 싫은 소리를 할 때도 있잖아. 근데 그럴 때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게 못하는 것이 이 사람이 계속 좋은 얘기만 하는 건 아니니까. 솔직하게 그냥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같이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많이 버팀목이 되는 것 같아요.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 그럼 좀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뭐 실수를 하거나 막 자책을 하게 될 때도 내가 이러면 좀 속상해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 상태 좀 견딜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혼자 자책하고 있으면 죽어버리고 싶지 진짜 짜증나고. 아니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이제 내용이 진정한 사람들이 이제 온전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갖고 태어난 것들이 이제 부모님의 양육이나 어떤 사회생활, 친구관계, 학교의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많이 좀 왜곡시켰고 변화시켜서 힘들어졌다가 이제 상담이라는 어떤 그런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원래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건데 이제 칼림은 그런 면에서 상담을 받기 전과 후에 진짜 좀 본인 모습을 찾았다 이렇게 좀 느끼시는 게 있어요?
네, 좀 더 많이 뭐 표정이나 그런 게 편해진 것도 있고 좀 더 두려움도 많이 없어졌고요. 제가 막 적극적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싶어하는 모습도 많이 생겼어요. 그게 원래 본인의 모습이라고 네.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생각하면은 뭐 아주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저학년 때 네. 이럴 때 모습 네, 딱 그럴 때 모습이었어요. 좀 생기도 발랄하기도 하고 호기심도 있고. 네. 근데 그러면은 상담받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좀 많이 얌전하기도 했어요. 그냥 어떤 생각이라고 딴을 말을 해도 그냥 말을 안 했어요. 제가 그냥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그냥 자책하고 견디고 좀 그랬어요. 왜 그랬던 것 같아요? 자책하고 왜 혼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내가 만약에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사람들이 뭐 싫어할 거다? 네, 싫어할 거다라고 있었고 좀 민폐가 될까 싶기도 했었고 다른 사람한테. 또 제 주변에 이제 동갑보다는 어른분들이 좀 더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롭게 그냥 자기 제 눈치를 보고. 네. 직접적으로 좀 많이 혼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주변에 어른들이 많다고 하니까. 네, 좀 혼났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본인의 원래 칼림이 가지고 있던 그런 발랄함이나 좀 이런 모습들에 관해서 좀 부정적인 피드백들을 이렇게 좀 받았던 거예요. 네, 좀 그런 것도 있었어요. 뭐 이런 거, 뭐 나대지 마라. 뭐 이렇게 주의 산만하냐. 뭐 감정을 뭐 다 드러내냐. 이런 정도의 이야기인가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까? 그렇게 위축이 됐던, 좀 자책을 하게 됐던. 외할머니가 있었는데 제가 중국 유학을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외할머니랑 같이 지내게 됐었는데 좀 저를 어른 취급을 해서 좀 그런 말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너무 그것도 못하면 그래서 약간 제가 그때가 나이 때가 중1이었나 그 나이 때인데 그렇게 취급을 하셨었어요. 물론 저를 좋아하시기도 하셨지만 좀 어른스럽게 보셔서 제가 좀 일부러 좀 어른스럽게 네. 스스로 하려고 했던 그렇구나. 아무튼 지금 이렇게 좀 그러면은 예전 모습을 원래 찾아가고 진짜 자기 모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좀 요즘에 그럼 어때요? 사는 게 그냥 좀 전반적으로. 요즘에 솔직히 좀 행복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 어떻게든 살아야지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뭐 힘든 일이 있건 그런 게 있어도 나중에 뭐 나아질 수도 있고 주변에 나 생각해준 사람들이 많은데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그래요. 자, 이 여사님은 좀 어떠세요? 뭐 긴장, 갑자기 말수가 줄어드셨어. 아니 어제 이제 카닝 온다 그래서 이 여사님 이제 무슨 질문 할까 하다가 이제 여사님 뭐 질문을 막 이것도 해야지 이제 이렇게 했는데 막상 조용해졌어. 오시니까 좀 어때요? 아니, 좀 긴장이 될까봐 좀 걱정이 되는 게 좀 일단 좀 긴장은 그쪽이 되신 것 같아요. 기다려야 되는 지금 재밌어요 살짝.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칼림의 요 모습이 원래 모습. 그러니까 그래요. 칼림이 사실 예전에는 제가 본 칼림은 그러니까 굉장히 위축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단에 와서도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리고 상담에서도 주로 좀 이렇게 좀 자책을 많이 하고 그래서 본인 할 말은 잘 안 하고 본인이 이런 걸 잘못했다 저런 걸 잘못했다 이런 얘기들을 좀 주로 많이 했었는데 사실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호기심이 많아. 아니 그러니까 오셨겠지. 그러니까 호기심이 많은데 이 모습이 나타난 지가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상담을 하면서 한 1년 정도가 지나면서 이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저도 몰랐어요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원래 칼림이 이런 호기심이 많고 좀 적극적인 모습이 있다라는 것들은 예전에는 저는 사실은 상상도 못했고 그냥 적어도 본인의 삶 속에서 본인이 그냥 이렇게 그 자책을 좀 덜하고 본인의 감정이나 생각들을 좀 다른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좀 전달을 해서 본인을 좀 보호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정도만 사실은 생각했는데.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되고 나니까 칼림이 그때부터는 본인의 진짜 그 호기심 많고 적극적인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게 저한테 좀 느껴졌거든요. 좀 어떤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낄 때는 좀 그런 칼림의 그 변화 과정이 이전에 제가 자책을 많이 하고 이런 모습에 관해서 이제 상담에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것들을 이제 같이 다뤘던 과정은 이제 제가 한편으로는 저한테 영향력이 좀 큰 과정이었다면 그 이후에 칼림이 본인 모습으로 이제 호기심 많고 적극적이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사실은
지금 실제로 칼림의 개인적인 삶도 많이 변화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제가 개입하거나 어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닌데도 스스로 하고 스스로 경험해보고 스스로 이제 저는 이제 주로는 이제 요즘 상담을 보고받는 시기예요. 예전에는 막 같이 갈등도 하고 그쵸. 같이 네. 이렇게 뭐 마음도 나누고 네. 마음도 전달하고 하지만 지금은 칼림이 이런 거 해봤는데 자기가 이런 거 좋았고 이런 거 싫었다. 그래서 자기 이런 거 한 번 더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주로 좀 많이 하게 되는 좀 그런 과정이 저는 좀 로저스가 얘기한 네네. 그런 변화의 과정에 있지 않을까라는 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그걸 이제 지난번 상담을 이제 칼림하고 같이 하면서 네.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났구나 칼림한테 이래서 좀 저는 좀 이렇게 한번 얘기를 좀 해봤죠. 그렇게 이제 뭔가 스스로 해보려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 거예요? 그냥 일단 해보고 싶고 이게 뭔가 새로운 거라는 걸 접하고 싶어요. 저는 호기심. 그것만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뭐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렇잖아요. 뭐 그 실패하면 많이 힘들어서 사람들이 잘 못하거든. 네. 그러니까 어쩌면 칼림도 그 전에 잘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어떤 마음이 있길래 뭐 실패해도 실패 다시 해보면 되지. 다시 해보면 되지. 왜냐하면은 되게 좀 실패하면 내가 또 이랬구나 자책하고 자책하는데.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시 해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 자책하는 마음이 사라진 게 좀 제일 큰 네, 제일 크죠 저한테. 제일 큰 변화. 네. 그 로저스 표현처럼 흐르는 강물이 되셨네요. 그러게요.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열려 있고 참. 근데 그 과정에서 상담이 좀 도움이 좀 됐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도움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책하고 이게 이제 좀 그런 게 좀 줄어들고 본인이 어떤 경험들을 계속 본인이 직접 해보려고 좀 노력하게 되는 과정에서 좀 상담이 좀 어떻게 좀 도움이 좀 됐던 것 같아요. 아니면 또는 제 태도, 상담자의 태도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도움이 좀 됐던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거랑 되게 비슷한 그냥 솔직함이랑 내편? 내 편. 네, 내편이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커요.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정말 솔직한데 그리고 나랑 계속 함께하는 그런 내 편이구나 이거랑 사실은 이제 자책을 했을 때 자책이 왜 틀렸지에 대해서 인지적으로도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틀린 이유라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관계 속에서 얻는 힘이 커요? 아니면은 상담에서 뭔가 깨달은 거?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내 편이구나 이게 좀 큰지 아니면 생각을 했더니 이렇게 좀 생각이 변했어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어 좀 어떤 게 좀 더 뭐 크든지 아니면 둘 다 비슷하든지 뭐 어때요 좀? 좀 내 편이구나가 좀 더 큰 것 같아요. 내 편이구나 또 이하 선생님 말고 다른 분들도 내가 약간 속상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거든요. 저를 아껴주신 분들이. 아껴는 사람들 내가 자책하면 내가 네. 자책하면 그래요 관계 속에서 일주일만 써본 거지. 그쵸? 그러니까 진짜 관계 속에서 감정을 나누고 관계를 맺는 그 위에서 그죠? 그래요. 그 집단도 했잖아요. 집단 경험은 좀 그런 게 칼림이 진짜 자기 모습을 찾아갔는데 좀 어떤 면에서 좀 도움이 됐나요? 아니면 좀 어떠했는지 집단 경험은? 일단 못해본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거를 관계 속에서 해보는 거죠. 화내는 거라든지 욕을 하는 거라든지. 욕을 하는 거요? 네. 욕 잘하시나요? 잘하진 않는데 해봤죠 몇 번? 어. 처음 해본 적이 화수 선생님한테 해가지고 집단에서 아니면 개인에서? 집단에서. 집단에서 그렇지 개인에서는 좀 욕하기 좀 그래. 집단에서 그러면 진짜 새로운 경험이었겠네요. 아무래도 개인에서는 이제 화수 선생님 하다 보니까 기존에 이렇게 잡혀있는데 집단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을 좀 전환시키고 다르게 생각해볼 수도 있는 그렇구나. 또 못 해봤던 것들을 해봤다. 또 욕한 거 말고 또 어떤 거? 그런 게 거랑 있어요? 이제 꼭 만약에 제가 좀 꺼내기 어려운 얘기들 있잖아요. 근데 집단에서 그런 게 나오면 되게 공감도 가고 사람들 물어보니까 너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다 같이 쓰레기. 그렇지. 그 명언이지. 우리 다 쓰레기다. 그래. 맞아요. 그래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참 집단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요. 개인 상담에서도 선생님이 날 믿어주긴 하지만,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렇잖아. 면전에 대고, 야,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가 좀 어렵잖아. 근데 집단에서는 옆에 사람도 도와주잖아, 또. 맞아. 그쵸. 그러니까 좀 더 그렇게 할 수 있고. 진짜 좋았겠다. 그쵸. 그쵸. 그리고, 욕하면. 그걸 또
기억으로 가지고 있을 줄 몰랐네. 아, 그래요? 나한테 욕했던 기억을. 안 그랬냐? 그럼? 혹시 뭐 그 여러님 편집장님도 궁금하신 점 뭐 있으세요? 저는 처음에 그러니까 직장에서는 이렇게 화를 낼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 편인 것 같은 사람. 근데 개인 상담에서 그 칼님의 감정을 상담자한테 진실되게 표현하려면 되게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어떻게 좀 이겨내면서 이렇게 처음 표현을 하게 됐는지가 좀 궁금할 것 같아요. 개인에서. 네, 개인 상담. 개인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한테 화가 났어. 욕하진 않더라도 선생님 나 너무 화나요. 라는 것들을 표현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이제 그걸 어떻게 좀 시도하게 됐는지. 그건 화수 선생님이 좀 많이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요? 좀 많이 까죽거리셨고. 중요해. 중요해. 수밖에 없죠. 그치? 아, 아 진짜. 제가 깐족거림 잘합니다. 제가 그럼. 깐족거림 전문이에요. 사람이 열을 받으니까 막 하게 된 것 같아요. 그치. 네. 근데 근데 그거를 견디는 힘은 뭐야? 그냥 이거 깐죽되면 그냥 아이씨 뭐야 이러고 그냥 안 해도 무시할 수 되잖아. 있는. 상담을 종결할 수 있잖아. 정말 많이들 그렇게 상담을 종결해 버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그 마음은 이 선생님이 진짜 날 싫어하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전 아무래도 집단을 먼저 하고 그때 욕을 한 날 만났던 거라서 그런 것도 있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미 믿음이 있었던 거나. 네, 이미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더라도 네. 진짜 관계를 깨는 거부하는 사람은 아니고 네, 그런 믿음이 정말 있었어요. 서로 표현하자고 하는 거구나. 네. 많은 상담사분들 꼭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깐쪽 대세와 내담자가 화를 낼 수 있는 이게 생기지. 상담자는 친절하게 괜찮아 너 화 내봐. 이러면 어떻게 화를 내? 못하죠, 그렇죠? 절대 못해. 그럼 상담자가 쓰레기가 아니면 내담자가 자기 쓰레기를 깔 수가 없어. 그렇잖아. 자꾸 화면 밖으로 나가시려고요. 화가 안으로 좀 들어오세요. 좀. 이미 나 상상을 못했는데 아, 그래요? 내가 더 긴장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알수가 분명히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힘들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네. 아뭐 이렇게 안심을 많이 시켜주려고 했는데 지금 내가 지금 그러니까. 좀 나를 위로해줘야 돼 지금. 말수가 없어졌어. 근데 아니 지금 이렇게 나와서 우리 같이 좀 얘기한 지 한 30분 정도 됐는데 지금 감정은 좀 어때요? 지금은 좀 아, 솔직히 지금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기도 하고 좀 안심되기도 하고 그냥 어떻게 하서 제가 했던 상담 좀 돌아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나와서 그래요. 다시 보면서. 그래요. 좋네요. 자, 그러면 저희 오늘 이제 어떠셨는지 칼림도 이제 마지막에 얘기해 주시고, 뭐 우리 그동안 했던 것처럼 이제 책에서 한 구절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또 그게 아니라 그냥 오늘 느낀 점들 한마디씩 하면서 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죠. 근데 이런 지금 이 팔림이 흐르는 강물 상태 이런 사람이랑 이렇게 같이 함께 하는 게 이 상담 일을 하면서 내가 상담을 받으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그 충만한 기분 아닐까? 그걸 절 보고 얘기하지 마시고 칼림한테 너무 가까이 좀 얼굴이 크셔서 좀 이렇게 떨어져서 내내 남자야 건들지 마. 아니 그래서 좀 살아있는 기분이 네. 이제 막 드시니까 저도 같이 막 살아있는 것 같고 그 행복한 그런 즐거운 기분이 막 느껴지니까 너무 이제 좀 되게 좋은 기분이 막 드네요. 네. 또 다른 분들도 해주세요. 저는 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아까 그 상담자분 비교했을 때 내 감정은 머물러 있는데 상담자가 너무 금방 감정이 사라져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던 거 보셨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대는 굉장히 뭔가 화가 나 있고 감정이 머물러 있는데 나만 너무 괜찮아져요. 그 지난해 이번 주 화요일에 네, 그래서 그랬잖아요. 그걸 지금 돌아보는 거죠. 난 열받아 죽겠는데 본인은 확 나한테 소리 질러놓고 금방 기분 괜찮아져가지고 괜찮았어 금방. 진짜 다음 주 같이 할 수 있는가 우리? 다음 주 결석한대요. 네, 아무튼 아니야 이거 그- 스터디. 아, 아니 원래 페르소나님이 질문도 많고 호기심도 많으신데 오늘 좀 여기 좀 싫어하는 사람이 앉아 있어서
좀 오늘 질문도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서 좀 걱정이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상담자도 그 상담자 자신의 스타일과 자신 그대로 도구로 관계를 했던 건데 좀 그 사람도 억울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물어는 받는지 상담자한테 저는 이렇게 감정이 남아있는데 상담자님 괜찮아서 저 좀 어떻다라고 표현을 했었는지. 아 그때 끝나고 밥을 같이 먹어주는데 표현을 했었어요. 이게 좀 이렇게 되는 건가라는 식으로 말을 했던 걸 기억을 해요. 그러셨구나.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요. 또 저도 이제 같은 부분에서 네. 그러니까 나는 너무 감정이 지금 빡이 쳤는데 저 사람이 너무 아무렇지 않은 게 너무 제 집에 같이 사시는 분 같은 거예요. 나는 막 잘해. 아니,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진짜 나는 막 손이 떨리고 막 진짜 너무 미치겠는데 저 사람은 너무 평온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막 내가 진짜 미친 사람처럼 느껴지고 저 사람도 날 미친 사람처럼 쳐다보는 그게 너무 또 생각이 나면서 좀 그 되게 안 좋은 마음이 공감이 되게 많이 갔어. 그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아까 저는 약간 홍철아 쌤의 그 옛날 모습이 지금 제 같이 사시는 분 같은 느낌을 좀 몇 번 그래서 지금 받았거든요. 제가 땀이 나요. 아니 약간 느껴서 게 자기는 직장하면서도 왜 싸우지? 뭐 그냥 넘기면 되는데 이게 너무 그 마인드가 속편한 그 자기 혼자 속편한 그 마인드가 너무 같이 사시는 분 같은 거예요. 아니 옛날에 그랬다는 게. 그러니까 옛날이. 근데 지금은 그래서 그런 와이프를 만났어. 미칠 것 같아. 지금도 같은 상태가 됐어 지금. 그걸 나 삐졌잖아. 난 얘가 삐지는 거 처음 봤어. 아니 지금은 안 그런 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아까 문제를 직시하는 거 이야기했을 때 몰랐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 뒷단을 좀 몇 개월 1년 하니까 문제가 보였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였는지가 좀 궁금했는데 못 끼어들어가지고 제가 그 부분이 좀 궁금했어요. 아니 목이 끼었어 지금 어디? 아니, 너무 열받으면 저래. 아니요. 그러니까 노래방에 가서 소리 질러야 돼. 아니, 특별한 어떤 상황적인 계기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그런 모습을 이렇게 남편처럼 이렇게 뭐 나한테 화를 내도 사실 저는 화가 별로 안 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1년간 지속적으로 사람들한테 듣다 보면은 이제 점점 좀 의심이 되고 진짜 내가 그런가? 이런 상태인 것 같아. 이런 상황들. 파이팅. 아니 한번 해주셔야죠. 컴온 나타는 이쪽으로. 진짜 지금 노력 중이에요. 자, 저 할게요. 저는 일단 이제 칼림 이렇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잠깐 얼굴은 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좋아요. 얘기할 수 좋고 그리고 사실 처음에 이제 이현 선생님이 그 칼림 밑에 오면 어떨까 그랬을 때 당연히 너무 좋은데 칼림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일까 싶었는데 아까 본인이 이제 진짜 자기의 어떤 감정이나 생각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관계 속에 힘을 얻으면서 본인의 모습을 찾아간다 그랬을 때 그 모습 변하고 호기심이었잖아요. 새로운 거 해보고 싶고 그런 면에서도 나오고 싶구나 싶어서 굉장히 또 반가운 마음도 들고 저는 오늘 아무튼 이 로저스 특히 이 교육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뭐 제가 뭐 당장 뭐 교육적으로 뭔가 해보고 싶은 이제 그런 뭐 그건 아니기는 하지만 진짜 이런 말을 했잖아요. 교육의 진짜 목표가 뭐냐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선택과 행동과 성향과 성격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다라고 했을 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그 개인 상담, 집단 상담에서 관계 맺기 그걸 통해서 진짜 자기 자신을 찾아보고 변화하는 이 과정이 교육뿐만 아니라 나중에 로저스는 이거를 국가 관계까지 적용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거를 회사 조직 안에서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서로 적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들이 자연스러운 과정이구나 이런 또 생각을 해보게 돼서 저는 또 굉장히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원 선생님 하시고 마지막으로 저는 뭐랄까 우선은 일단은 칼림이 이제 제가 칼림의 어떤 뭐랄까
그 성장이나 삶에 있어서 좀 편이 돼주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뭐랄까, 그러니까 그게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칼림이 그렇게 생각을 해주고 그런 것이 저한테도 이제 저의 삶이나 이제 그 제가 이제 칼림을 만나는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비슷한 감정들을 사실은 같이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저한테서 사실은 칼림이 여기 와서 이렇게 같이 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저한테도 함께 있구나 사실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일방적인 감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주기만 하는 일방적인 감정은 아니라 사실은 같이 하는 감정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끝. 네. 그냥 칼림은 오늘 좀 어떠셨는지. 네. 좀 재밌기도 했었고 그런데 이제 저는 하고 싶은 말이 저 이런 사람 있는 걸 되게 궁금해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 상태는 더 이상 자책 같은 건 하지 않고 이제 과거를 후회하지 않게 됐어요. 그 과거가 있었기에 지금 이제 화두 선생님을 만났고 제가 변화한 것에 더 이상 후회하지 않아요. 과거가 어쨌든 그래요. 그렇게 됐어요. 네. 진정한 사람이 되신 거죠. 네, 진정한 자기잖아요. 네, 아무튼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저희는 이제 다음 주가 17, 18, 19장 요 세 장을 우리 클래스에 발표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8월 마지막 주에 20장, 21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8주의 일정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칼리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